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 15년에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네네.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현재 거주는 강동구에 하고 있고요. 아, 강동구에 하세요. 네네. 그 네. 매입하시고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한 1억 한 5천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네. 2년 동안에 1억 5천 올랐으면 엄청 오른 거고요. 그리고 네네. 지금 그 갭 투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전세 넣고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투자하셨고요. 지금 이제 그 흑석동을 보면 사실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가 흑석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 숭실대 입구역이 더 훨씬 가까워요. 아, 네. 예. 안 가보셨어요? 네네. 아니, 저기 아파트 다니실 때 그냥 차로 다니셨나 보다. 네네. 저는 중앙대 병원 그쪽으로만 다녔거든요. 중앙대 병원으로 하면 그 흑성역하고 그쪽하고는 네네. 거리가 좀 굉장히 멀어요. 아, 그래요? 아, 아, 네. 아파트 매수하실 때 그런 교통 입지 같은 거 안 보신 건가요? 예, 보기는 봤어요. 제가 이 네. 흑석동 쪽만을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든가 해서 네이버로 해서 많이 검색을 해서 갑자기 네. 이 아파트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계속 보다 네. 금매가 나온 거 있어서 네.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역은 상도동에 더 가깝고요, 실제적으로. 네네. 그리고 네네. 흑석동은 지금 아직 개발이 지금 계속 그 재정비 촉진 구역이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지역적인 거 설명 잠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흑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명수대 현대라든가 한강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많은 지역이고요. 한강변으로 위치하고 있어서요. 네. 그리고 지금 7구역 재개발된 아크루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는 뭐 34평 기준으로 해서 12억을 찍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네네. 지금 시청자분의 아파트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래 보면은 뭐 센트레빌 아파트가 있고요. 이 차는 그 바로 지금 시청자분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요. 네네. 요것도 이제 조금 지어진 지 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청자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이면서 실거주 하기에는 굉장히 좋고 네네. 숭실대 입구에서 약 한 10분에서 1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최근에 그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그 저평가돼서 평가를 못 받고 있었는데요. 네. 그 2014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타이밍을 너무 좋게 들어가셔가지고 네. 15년들에 들어가셔서 지금 17년 후반인데 수익은 상당히 보신 거예요. 들어간 금액 대비. 네. 그쵸? 지금 네네. 아파트 투자를 이번이 몇 번째세요? 여러 번 했었죠. 아, 여러 번 하셨으면 네. 좀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리상으로도 이제 딱 여기가 역세권 아파트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리예요. 네네. 예, 그래서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수익을 본 상태고요. 갭 네.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냥 무난하게 들어오는 아파트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채우시고요. 1세대 네. 1주택이시니까 네. 비과세 받으시고 이건 매도하셔서 아, 요 금액으로 다른 네. 쪽 투자하시면 충분히 더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을 받고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많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투자는 굉장히 잘하셨고요. 네네. 요거를 또 한번 이제 매도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네. 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더 연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흑석동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들도 많고요. 지금 이제 1구역
구역하고 2구역하고 여기 뭐 11구역도 있고요. 밑에 아래 구역도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구역도 있기 때문에 흑석동은 이 전체가 다 개발이 됐을 때 네. 아파트 파워가 생겨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위치적으로는 서초하고도 아주 가깝고 그다음에 네. 영등포나 여의도 하고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 흑석동 자체에 그냥 옮겨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네. 네, 이제 금액을 이제 좀 보셔야죠. 그죠? 네. 그리고 네네. 미래 가치가 큰 동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네. 그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네. 그 40평을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좀 네. 넓은 평수로 가라고 해서 네. 예,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예. 앞으로 이 흑석동에도 네. 40평에 현재는 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다 25평에서 30평을 다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 말씀대로 실거주로서는 좋다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40평인데도 네. 여기를 그냥 매도를 하고 네. 다른 데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시세 차익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전체적인 흐름이 보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오르는 곳은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가만히 있거든요. 보합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꾸시는 게 매도를 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도움이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20평대라도 가격대가 틀리죠. 예, 그래서 지금 네. 이제 큰 평형을 받쳐줄 수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네. 네,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 지금 가지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용이면서 적당한 가격대이고요. 네. 네, 이 가격으로 2평형을 사실 찾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네. 이제 네네. 거리가 그나마 10분 거리 정도 되니까 이 네. 가격으로 된지 역세권이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일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40평 이상의 더 큰 대형 평수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네, 이제 대형 평수라고 해서 아주 큰 대형 평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예를 네.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서울의 아파트 아무데나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네, 제가 항상 불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매수 하시고 하시는 다른 걸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는 걸 권하는데 그거는 평형은 뭐 대형 평형으로 가라, 소형 평형으로 가라 하기보다는 좀 오를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움직이시려면 조금 그 폭으로 그 갭 차이로 움직이셔서 더 수익 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시청자님 저희 이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추천해 주셨고 그런 좋은 장소를 잘 물색해 보셔라라는 말씀 드렸는데 잠시 후에 또 저희 세미나도 안내되니까 그런 것도 참여해 보시면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역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회사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인데요. 네. 이제 주택청약 적금 만들어서 불시착한 지 한 4달, 5달 정도 됐고요. 네. 한 달에 이제 월급 절반 정도를 적금을 넣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 부동산이 조금 가격이 낮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네. 제가 집을 좀 빨리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집을 사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부모님 집에서 3시간 정도 거리 왕복해서 거의 한 5시간 좀 넘는 거리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금만이라도 이렇게 해갖고 좀 더 이렇게 부동산 자금을 네.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네.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회 초년생분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인데 이제 주택 청약을 4, 5개월 정도 부으셨고 그리고 지금 월급의 절반 정도를 저축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견하시네요.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 지금 서울의 집값이나 수도권의 집값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가격이기 때문에 과연 내 평생 살면서 집을 한번 살 수는 있을까? 저렇게 많은 집 중에서 내 집이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미래가 걱정될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생각은 드는데 우리도 예전에 젊었을 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거나 뭐 학비를 다 대주시거나 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오랫동안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우리가 그 사용 지출이 많으면서 저축을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거는 다이어트 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지금 50%나 떼서 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청약저축 들어놓은 거 너무 잘하셨고 청약저축을 들고 30세 이후부터는 그 단독 세대주로 구성을 하면 가점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소를 꼭 굳이 부모님 집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청약저축의 그 가점을 보면 청약의 가점을 보면 제1 조건이 84점 만점 중에서 그 청약을 넣는 기간, 저축 기간 이게 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독 세대주로서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이시니까 한 30 초반부터는 세대주로 이렇게 주소를 좀 옮기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어야지 가점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남편 아이 해서 부양 가족이 많아지면 이게 가점이 높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미리 준비하고 행복주택이라든가 또는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상 공공분양을 받으면 위례나 이런 곳들은 상당한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제도라든가 아니면 세금 제도들이 굉장히 이익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발판으로 해서 청약을 넣어보시거나 항상 정보를 귀 기울이고 있으셔야 돼요. 네. 네, 지금 이제 20대 초반이라서 이 재테크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종잣돈에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 같은 것도 제2금융권 같은 곳은 금리가 조금 더 높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 또 혹은 또 프로모션을 해요. 금융권에서. 그럴 때 적금을 넣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차량 같은 거, 차 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추후로 보류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출이 워낙 그쪽으로 많으니까요. 차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종잣돈 모으는데 집중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이 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꾸준히 모아 놓으시고 또 종잣돈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종잣돈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담에서부터 또 많은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만한 이 전반적인 고민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연락 주시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제가요, 성동구 마장동에, 네, 마장동 옆에 그 세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가 30년이 지나가지고, 네. 뭐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중층 아파트예요. 15층짜리. 네. 그런데 이게 보유하고 좀 몇 년 동안 가져가도 괜찮은지, 네.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마장동의 세림 아파트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세림 아파트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네. 지금 몇 년 동안 보유하셨어요? 2016년도 여름에요.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네,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그죠? 세림 네, 아파트도. 예. 네, 한 1억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잘 안 올랐었는데, 네. 재작년부터 좀 더 올랐어요.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장점은 마장역의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이거 마장동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장동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죠. 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5호선이라는 그 전철이 그 업무단지 을지로나 광화문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공항까지도 연결되는 그리고 여의도 공항까지 연결되는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마장동 현대아파트 앞쪽에 그 축산물 시장이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대아파트나 지금 세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고 지금 초중학교도 이쪽에 있어가지고 가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근데 재건축을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추진한다고. 네. 공인서가 뭐 다 받았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엔 네. 재건축 아파트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남는 거는 팔아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땅값이 비싼 동네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도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입지, 교통, 상권, 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고층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15층 아파트. 네, 용적률이 보통 이렇게 고층 아파트, 15층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700년도에 197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용적률이 100% 미만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서 저층 아파트들은 서로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200%가 넘어가거나 100% 후반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8평 죄송합니다. 18평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34평 토지 12평에다가 그 34평 아파트를 지고 남은 6평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결국에는 일반 분양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건축비가 확 낮아지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건축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비싼 가격에 분양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 누구도 재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수익을 좀 보시고 나서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을 바라보고 기다리기에는 아파트가 위치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